안녕하세요, 리뷰대시입니다. 오늘은 내일 아침부터 진행될 정기기능사 필기 접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. 이 정기기능사 필기의 접수 과정부터 이제 시험 과정까지 어떻게 되는지 진행 과정 자체를 너무 모르겠다, 이해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저도 그랬고, 누가 설명해줘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그 접수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의 과정,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 CBT 시험이라는 이 시험 체계 자체를 CBT 하는데 CBT가 뭐냐 하면서도 컴퓨터로 본다는데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체험 페이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오늘은 정기기능사 필기 접수부터 시험 끝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필기를 접수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. 접수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30%는 끝나는 거예요. 접수가 너무 힘들어요. 자, 왜 그러냐면은 우선 이 QNET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무조건 여기서만 해요. 그러니까 이 QNET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QNET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가능해요.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인터넷이 잘 되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는 게 좀 낫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 PC에서 접수를 하시는 경우에 이 QNET 사이트 자체가 크롬으로 만약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, 크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,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에서 접속을 할 때, 웹브라우저, 그러니까 인터넷 페이지 자체를 볼 수 있는 브라우저 자체가, 익스플로러, 과거에는 익스플로러를 주로 다 사용을 했지만, 현재는 크롬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익스플로러는 이미 이제 서비스 자체가 종료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, 대부분의 분들이 크롬으로 접속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접수를 다 하고 결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특정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.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데서 나오는 오류 메시지가 아니에요. 여태까지 쇼핑몰 다 결제 다 하셨던 분들도 여기서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오류 메시지는 대부분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 놓으신 게 없다면은 그냥 클릭만 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서 접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블로그 페이지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썼던 블로그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제 이 영상에 아래 설명해 보시면 거기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우선 보시고 체크를 미리 하셔가지고 불상사가 없도록 하시고, 좀 제 블로그가 조금 작년 중후반에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다른 오류 메시지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QNET 자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PC 또는 PC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 오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접수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당부를 말씀드리고요.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너무 오래된 기종이든지 또는 이 어플 자체가 뭔가 업데이트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가지 결제 어플이라든지 특이한 어플들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잘 안 됐다,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이 어플 자체에서 오류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속도 자체가 이제 이 인터넷 속도 자체에 따라가지고 많이 느리던지 아니면 아주 빠르던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으로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하는 게 좀 더 오류 자체는 좀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, 저도 PC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튕기는 바람에 접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도 어플 자체에서는 느리지만 않으면 거의 다 접수가 가능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한번 튕기던지 해가지고는 특정 해당 날, 내가 원하는 날짜가 일요일밖에 안 돼, 나는 시험 일요일밖에 못 봐, 그런데 일요일날 접수를 못했다, 그러면 문제잖아요.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이 산업인력공단에다가 그 일요일날 시험이 없냐, 왜 더 추가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장소 오픈이 안 되냐를 전화 문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100% 처음부터 오픈을 해서 시험 장소를 열어놓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픈을 더 해줘요. 그러니까 수요량에 따라 가지고 전화 문의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오면은 그 해당 원하는 날짜에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오픈을 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시험 장소에 이런 장소가 뭐가 다 완전히 마감이 됐다, 그러면 해당 지역의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
접수 가능한 날짜, 장소가 오픈이 될 것인지, 예정이 되는 데가 있는지, 그럼 언제 오픈을 해줄 건지, 이거를 문의를 꼭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으시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, 웬만하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접수를 하시는 게 오류가 적고, 만약에 PC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, 또는 PC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 결제 오류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놓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래 설명 부분에다가 블로그 글을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미리 체크를 해 놔보시는 거,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이 큐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플을 이 큐넷으로 어플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. 별로 어렵지 않고 로그인만 미리 해놓으시고 한번 로그인이 잘 되는지만 체크를 잘 해놔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래서 전기기능사 필기가 방금 얘기 들었다시피 왜 이렇게 접수가 어렵나, 왜 밀린다고까지 하면서,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타이밍 넘어가면서 결제 오류가 뜨는 것까지도 신경 쓸 정도로 결제가 밀리냐, 접수가 밀리냐, 이 전기기능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전기기능사예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능사 시험들을 정기적으로 보는 회차의 모든 기능사를 같이 봐요. 그러니까 기사는 기사, 산업기사, 산업기사 있듯이 이 기능사도 여러 가지 기능사가 있잖아요.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기적으로, 전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기 기능사 시험 회차인 거예요. 저도 시험장 딱 갔는데 정기 기능사라고 써있길래 이 사람들이 거기 딱 쓸 때 오타를 내서 쓴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정기적인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사 시험들이 여기서 같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사 시험 자체가 커트라인이, 그러니까 뭔가 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다 이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단계의 자격증 시험.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서 보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데다가 이게 CBT라는 PC로만 볼 수 있는 이 CBT 시험을 또 봐요. 그러니까 이 PC가 딱 구비되어 있는 전문적인 시험장에서만 또 볼 수가 있고, 옛날처럼 무슨 학교 빌려서 보는 이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시험 장소 그 폭 자체가 좁고,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게 이런 시험장이 없으면 거기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다, 이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인원수, 장소 이런 것들이 다 협소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전기 기능사 또는 정기 기능사, 어쨌든 기능사 시험 자체가 이 컴퓨터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는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접수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내 앞에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다른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내 앞에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시험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. 이 시험 준비물은 반드시 신분증, 무조건 신분증은 꼭 지참을 하셔야 되고, 내 원서 접수한 그 접수증이라든지 이런 서류 같은 거는 솔직히 가져가시면 좋고, 가져가지 않으셔도 돼요. 근데 이제 신분증은 안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신분증은 무조건 지참을 하셔야 되고, 뭐 필기도구는 옛날처럼 이제 마킹을 하는 OMR 카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컴퓨터 사인펜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줄 알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컴퓨터 사인펜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내가 메모지는 나눠주기 때문에 이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서 뭐 계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산 문제 풀 때 메모한다든지 이런 거, 그런 때 쓸 필기도구, 기본 필기도구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. 그 공학 계산기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인가가 돼 있는데 일반 계산기도 가능하고, 이 공학 계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요렇게 이제 인증이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 허용군 이렇게 모델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, 이 공학 계산기에 SD 카드가 사용을 가능한 기종이 있고 SD 카드가 삽입이 안 되는 기종이 있다고 치면은, SD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은 사용이 안 됩니다, 기본적으로. 그리고 요 기종들은 다 SD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기종이라 이게 허용이 된 그런 기종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요걸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공학 계산기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혹시라도 그냥 일반 계산만 하실 분들은 이 CBT 시험 화면 자체에 아래쪽에 그 일반 계산 가능한
그 계산기를 띄울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더하기, 빼기, 나누기, 곱하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학 계산기 자체를 아예 만지실 수 없는 분들은 아예 안 사고 그 계산기, 일반 계산기를 띄워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메모지 자체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줍니다. A4보다는 작아요. 근데 A4 반보다는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사이즈는 몰라도 하여튼간 A4보다는 작아요. 그런 거를 원하는 장수를 주니까 거기다 계산 다 하고 뭐 이렇게 풀 때 뭐 이렇게 끄적끄적거려야 되는 거 그런 거는 거기다 하고 나가실 때 다시 반납만 잘 하시면 돼요. 그걸 가져가실 필요 없잖아요. 반납을 꼭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여기다 문제를 적어가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 배포를 할까봐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. 자, 시험 과정은 우선 시험 접수를 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몇 시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라는 게 적혀 있잖아요. 그 시간까지 무조건 입시는 꼭 하셔야 되는데 그게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시간을 거기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시간 한 10분 전까지만 가셔도 충분하고요. 그 시험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그 시간에만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고 딱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신분증이랑 이걸 다 체크를 해요. 신분증이랑 얼굴이랑 체크를 먼저 무조건 합니다. 그래서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CBT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시험 과정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다 해주는데 이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거 설명해주고 딱 정시가 딱 되면 바로 딱 시작하도록 화면이 바뀌어요. 컴퓨터 화면 자체가 바뀌고 그 시험장 자체는 그냥 학교 컴퓨터실을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좀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주위 사람 이제 옛날 분들은 학교에 컴퓨터실이 없는 세대의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컴퓨터실 자체를 상상이 좀 안 가시고 어색하고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주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앞이든 뒤든 대각선이든 옆이든 전부 다 전기 기능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기적인 기능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사 시험을 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대각선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 모니터가 만약에 흑기반대로 딱 보여. 근데 문제는 틀린 거예요. 종류 자체가 다른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봐봤자 도움 하나도 안 돼요.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. 그냥 괜히 눈만 아프고 심란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딴 거 이렇게 흑게 봐서 보인다. 야 모니터 보인다 이러실 분들이 계셔서 이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컨닝이 가능한 줄 알고 획기적기 계속 보려고 하시게 되거든요. 근데 봐봤자 소용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안 하겠죠. 자, 시험 문제는 일반 OMR처럼 답을 밀려 쓸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서 문제를 거기 이제 사지선다잖아요. 그럼 1번, 2번, 3번, 4번 답 중에서 내가 그 답을 클릭을 딱 하면 그냥 그게 OMR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OMR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그냥 체크가 새까맣게 딱 칠해져요. 그러니까 내가 OMR처럼 답을 밀려 쓸 일은 무조건 없어요. 답이 밀리질 않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딱 찍으면 그냥 거기 딱 체크가 딱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에 60문제를 다 풀잖아요. 그러면 60번까지 다 풀은 다음에 안 푼 문제만 이제 체크를 해주는 버튼이 또 따로 클릭할 수 있게 있어요. 그럼 거기서 클릭을 딱 하면 몇 번을 안 풀었다라는 게 딱 뜨고 어떤 번호로 갈 건지도 거기서 클릭만 하면 그 번호로 바로 이동을 해서 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다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제출만 안 누르면 돼요. 제출 버튼만 안 누르면 무조건 다시 풀 수가 있어요. 그 번호만 찾아가서 다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호들갑 떨고 서두르지만 않으면 돼요. 그러니까 이 문제상에서 번호만 정확하게 클릭을 하면 이제 뭐 문제의 마킹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채점할 때 채점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제출합니다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버튼에 정확히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제출 가능한 버튼이 있어요. 그걸 딱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면 바로 채점을 하고 여기에 딱 들어와 버리면은 뒤로 못 돌려요. 뒤로 밖으로 못 해요. 그냥 끝나는 거예요. 시험 채점 다 하고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요. 몇 점인지가 바로 나오고 그 점수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고 그게 다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
불합격이면 그냥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뭐 메모지 받으셨던 거는 바로 무조건 제출을 꼭 하시고 퇴실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문제지, 이 메모지를 나눠줄 때 얘기를 해요. 이 메모지는 무조건 제출을 하라고.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, 공학용 계산기는 초기화를 꼭 그 자리에서 시키게 해요. 시험 시작 전에. 근데 초기화를 시키면 내가 뭐 특정 세팅을 항상 계산할 때 쓰는 세팅들이 있잖아요. 그게 바뀌어서 그것도 다 초기화가 된 상태로 뜨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건지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. 모드를. 이 모드 바꾸는 거에서 만약에 답이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 모드 바뀌는 거를 다시 세팅하는 거를 꼭 배워서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. 공학 계산기 쓰시는 분들은. 간혹 가다가 그거는 모르고 계속 계산기 초기화를 안 시키고 그냥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경우에 정작 시험날 초기화를 시켜서 내가 세팅 자체가 바뀐 거를 모르고 답이 틀리게 나온다라는 하소연을 하시면서 문제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자, 컴퓨터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. 그냥 칠판이 있고 이게 PC가 이렇게 두 대씩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보통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뒤로 컴퓨터가 더 있을 수 있고, 그러니까 몇 줄이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은 이 컴퓨터 자리가 이렇게 두 대씩이 이렇게 요 가운데 복도가 이렇게 통로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컴퓨터실의 환경에 그 평수에 따라 가지고 맞게 다 배열이 돼 있고, 이건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대략적으로 요런 느낌의 컴퓨터실을 상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모니터들 다 보이죠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 앉았다 그러면 요 앞에가 다 보여요. 진짜 눈 좋으신 분들은 요 문제 푸는 것도 다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문제가 나랑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. 그냥 문제 자체가 다른 종류의 문제를 어차피 풀고 있기 때문에 컨닝을 할 수도 없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같은 전기 또는 같은 종류의 기능사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문항에 나오는 문제가 뭐 같은 1번 문제가 똑같은 1번의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. 그러니까 문항 수가 뭐 이게 60문제 중에서 이게 다 랜덤으로 다 섞여 있고,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봤을지언정 똑같은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에요. 다 다른 문제를 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랜덤으로 막 섞어가지고 번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오는 문제들도 다 섞이고 있기 때문에 누구 걸 뺏기고 싶어도 뺏길 수가 없는 게 이 CBT 시험이고,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한 랜덤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게 CBT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누구 걸 컨닝할 생각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. 괜히 그게 더 머리 아파집니다.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CBT 시험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너무 어렵게 또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CBT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은 더 쉽다라는 생각을 해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BT 시험을 이제 모의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 페이지를 알려드릴 건데, 이 큐넷 홈페이지예요. 이 큐넷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하단에 좀 내려볼게요. 그럼 여기 큐넷 체험하기가 있고 CBT 체험하기가 있죠. 그럼 이 CBT 체험하기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요 기사, 산업기사 CBT 체험하기, 기능사, 기능장 CBT 자격시험 체험하기 이렇게 있으면 요거 여기서 기능사 요걸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, 요 단계를 하나씩 이렇게, 요게 시험 자체에서도 처음에 이 CBT 시험을 설명해주는 단계에서 요걸 다 하게 하거든요. 시험장에서도 요거를 체크를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나오는 연습 단계의 프로그램인데, 요거를 우리가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이미 오픈이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CBT 시험에서 이제 CBT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생소하시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해보시고 이용을 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조금 더 시험에 얼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보고 가면 그 자리에서 이 컴퓨터라는 걸로 시험을 본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어려워요. 거기서 얼고 화면에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을 한번 웹상으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시험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